여기 한 남자가 수줍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자세 좋은데 손에 주먹에 힘 빼고. 일단 떼낼게요. 아 이쪽 보세요 이제 이쪽 보세요. 네. 너무 슬퍼. 그는 수줍음을 뒤로하고 진지한 표정으로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곳은 나무챔버 오케스트라입니다. 안녕하세요. 피플뮤직의 봉쌤입니다. 한 그루의 나무가 주는 것은 단지 꽃과 열매, 바람과 그늘만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누군가는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사고 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고 했다지요. 나무가 맞이하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또 오는 계절이 사람들의 삶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되는데요. 그 나무가 건네주는 호흡, 그 나무가 들려주는 노래, 그리고 계절마다 보여주는 빛깔이 다른 춤을 다양한 상징들로 보여주고 위로하는 것이 나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때로 숨가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 우리가 이렇게 분주한 일상에서 그래도 좀 숨쉬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어쩌면 작은 풀 한 폭이 의연하게 서 있는 나무 한 그루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매번 작은 걸음이지만 우리의 삶에서 음악이 주는 선물 또한 여름나무 안을 그래처럼 무성합니다. 무더위도 이제 조금 지쳐가고 있지요. 아직 남은 더위를 데리고 시원하고 넉넉한 그늘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나무챔버 오케스트라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방금 보신 플래시몹에 출연하신 나무챔버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김무건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신데 많이 더웠죠? 네, 굉장히 많이 더웠습니다. 더우신데 머름거름 하셨습니다. 아닙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나무챔버 오케스트라. 네. 나무챔버 오케스트라가 어떤 단체죠? 현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클래식 전문 연주단체예요. 현악기요. 네. 현악기라고 하면 어떤 악기를 말씀하시죠?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베이스. 베이스, 네. 콘트라베이스까지. 네, 콘트라베이스. 창단된 지는 몇 년 되시죠? 2003년에 창단됐으니까 한 13년 됐습니다. 13년이요. 네. 꽤 오랜 시간인데요, 그러면.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나무 챔버 오케스트라. 이름이 되게 좀 특이하고 좀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그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근데 만들어진 그 이름의 기본은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네. 좀 어려운 외래어를 써야만 좀 있어 보이는 네. 그런 게 많잖아요. 네. 근데 그게 조금 이제 뭐랄까 좀 지겨워지던 때가 있었어요. 뭐 평범해 보인다, 오히려. 네네. 그리고 뭐 그렇게 멋있어 보이지도 않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한글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누구나 부르기 쉬운 거. 그러면서 우리랑 좀 어울릴 것 같은 거. 네. 그래서 단원들하고 의논을 했죠. 뭐 단원들하고 같이 네, 이름을 맞습니다. 짓게 되는 거네요. 네, 벽돌도 나오고, 뭐 돌도 나오고, 뭐 바람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막 투표하면서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나무가 나오고 나선 모두가 다 음, 그쪽으로 됐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나무 챔버 오케스트라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현악기, 그러니까 바이올린 하시는 분들만 이루어진 단체인가, 현악기가 이제 나무로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서 나무로 지었나, 전 그 생각을 먼저 했거든요. 나무란 이름을 짓고 나서는 네, 그런 말씀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좋은 이름 지은 것 같아요. 네, 많이 좋아요. 그래서 네. 따뜻한 느낌 정말. 그래서 그런지 저희가 연주하면 따뜻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그렇군요. 근데 금방 본 그런 플래시몹 같은 경우에는 그걸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기획하시게 되거나 연주하시게 되신 거죠? 그게 우연한 기회였어요. 네. 그게 서울 메트로에서 네. 자기들 공간에서 공연할 연주자들을 좀 찾고 있었거든요. 그 지하철 역사에서 하는 그런 네, 공연들 네, 하는 네. 거요? 그러니까 역사에서 하는 공연이지만 좀 어느 정도 급이 있는 연주자들을 이제 모집을 했었어요. 거기 그 당시 공모 오디션도 같은 하고. 거. 네. 근데 그런 걸 하려다 보니까 뭔가 홍보도 해야 되겠고. 네. 그러던 가운데 저희의 연주를 보신 관계자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희들한테 제안을 해 주셨죠. 그러니까 저희 지하철 그걸 만드는 그 예술가들 홍보하는 홍보 영상도 만들 테니까 네. 나무챔버가 거기 좀 나와서 출연해 달라고. 음. 네, 그래서 출연하고 몇 번 연주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획을 좀 다른 팀도 좀 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제가 볼 때 그런 연주의 시도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아무나 못하는 거잖아요. 네, 준비도 되게 많이 했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많이 준비했었습니다. 그 생각보다 플래시몹이 어렵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동시에 작업해야 되고, 그리고 또 작업량도 많고, 뭐 하나가 엇그러지면 다시 해야 되고, 네. 예, 그래서 작업하는 내내 어려웠는데, 또 한편으로는 처음 하는 경험이기 때문에 네. 재밌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게 현장에서 바로 하다 보면은 돌발 상황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돌발상이 근데 많죠. 영상으로 봤을 땐 너무 매끄러워가지고 그게 하나의 영상처럼 보이는데 네. 이게 한 번에 성공한 건가요, 이게? 아니요. 그냥 대여섯 시간 정도였을 거예요. 왔다 갔다, 이 역에서 저 역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역에서 어디까지 가셨어요? 몰라요. 어디서부터 간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 두 칸을 그 메트로에서 저희한테 사진 찍기 위해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진짜 엄밀히 말하면 그냥 깜짝 놀라는 그런 플래시몹이 아니라, 사실은 약간 많이 연출된 그런 플래시몹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거기에 나오신 분들은 전부 다 깜짝 놀라셨어요. 그러니까 네. 출연자들 대부분은 그냥 네, 이렇게 뭐는. 노출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재밌었습니다. 들어오려다가 말고 또 놓치고, 그 다음에 울던 아이도 네. 안 울고, 이게 연주를 뭐냐. 보면서. 네네. 네. 그런 것들.
되게 참신하고 재밌었어요. 그리고 예, 저도 재밌었어요. 앞으로도 그런 거 또 하실 생각 있으세요? 네, 기회가 된다면. 네. 자주 그런 거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지하철 감사합니다. 말고 길거리도 많이 하시고. 아, 네네. 네. 그런 것들을 좀 하셨으면 다른 사람들도 더 행복하고 좀 재밌는 네. 상황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많은 연주를 하려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다음 곡을 한번 듣고 오겠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왔거든요. 연습 상황들을 하는 걸. 그래서 연습하시는 장면을 좀 찍어 왔는데요. 저 같은 좀 특별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실연주를 좀 많이 봐온 편이었는데, 그런 연주 현장들에서 나오는 새로운 생동감? 그런 것들 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VCR 하나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소프트하고 부드럽게. 언제부터 음악을 하신 거예요? 한 70년 됐어요. 70년이요. 네. 네. 그러면 이 나무 챔버 오케스트라에는 언제 입단하신 거예요? 초창기부터 했죠. 그게 언제쯤이죠? 그렇게 모르겠네요. 아, 네. 네. 오래되셨나요? 네, 네. 70년을 음악을 하셨으면은 어떻게 보면 아예 그냥 내 삶, 그렇죠. 인생 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그런, 같은데요. 나에게 음악이란 또 어떻게 간결하게 그냥 말할 삶이죠. 음, 음악이 없는 삶은 그렇죠. 무미하지. 나무 챔버 오케스트라가 연주하신 디즈니 메들리였습니다. 연주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물론 연습 상황이긴 했지만 네, 네. 연습이 저는 연습 같지 않게 느껴졌어요. 카메라 들이대고 계시니까 저가 연주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도 많이 준비를 오랫동안 하셨던 것 같아요. 꽤 많이 했죠. 그런 네. 프로그램들로 좀 많이 하시나요? 네.
저희가 그 국가지원사업에 선정돼서 이 프로그램 자체가 선정이 됐었어요. 네. 그래서 한 3년 동안 이 프로그램 연주가 계속 많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시네마 같은 시네마 콘서트라는. 시네마 콘서트. 네. 이외에 또 다른 어떤 곡들을 해보셨죠? 이것들 외요? 예, 아니면 다른 시네마 레파토리 시네마 안에서요? OST로 이루어진 공연이네요. 그러면 그럼 뭐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그 안에 들어가 있던 것들이 아무래도 사람들한테 친숙할 테니까 네. 친숙하고 익숙한 것들을 현장에서 다시 한번 실황으로 듣는다. 네. 이게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 이 VSR을 보면은 이제 비올라의 이영수 선생님. 네네. 예, 되게 특이하신 게 너무 인상적이셔가지고. 그렇죠. 인상적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그런 모습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왜 정년이라는 것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업그레이드를 계속 하려다 보면은, 젊고 좋은 연주자들이 계속 물밀듯이 들어오니까, 네. 네. 그런 점에서는 그런데 예술이라는 게 사실 나이가 필요하잖아요. 세월이 그렇죠. 필요하고. 네. 저희가 사실은 이용 선생님한테 받는 게 많습니다. 그 연주에, 음악에 대한 태도, 연주에 대한 프로페셔널한 것. 네네. 서울시향에서 거의 40년을 정년, 지내시다가 정년 퇴임하셨거든요. 네. 그 노하우를 저희한테 다 전수해 주시죠. 네. 저도 이제 끝난 다음에, 인터뷰가 끝난 다음에 좀 단원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정신적인 지주? 그럼요. 뭐라고, 호칭을 어떻게 보시죠? 데모님이라? 아니, 뭐라고 이용수 하세요? 선생님. 선생님. 네. 네. 깍듯하게 모십니다. 네. 그래가지고 단원들이 좀 다른 에너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또한 봤는데, 이영수 선생님이 연주하시는 그 모습 자체, 그리고 네.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하시는 게, 네. 어찌나 멋있던지. 연륜. 네네. 네. 그런 연주를 통해서 혹은 존재의 이유만으로도 보는 사람이나 단원들에서는 굉장히 다른 역할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냥 예술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게요. 그러면은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비슷하게 그 과거에 하셨던 분들도 어딘간 계실 텐데 네. 그분들은 그런 활동들을 안 하시나요? 하시는데, 아직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그런 것을 기회를 주는 시스템이 아직 미약합니다. 그 베를린 필처럼 정말 네네. 그 연륜 쌓이신 분들끼리의 그룹이 되는 그런 거가 안 되는군요. 네. 지금. 이 정년이라는 것이 묶여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좀 거기는 안타깝네요. 종신제거든요. 종신제. 네. 그 단어가 좋네요. 네. 연주 자체가 종신제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전문직으로서 조금 더 노하우가 쌓여지고 연주에 대한 깊이가 늘어가는데 네. 그런 게 종신제가 돼야 되는데 맞는데 정년이 있다라는 게 참 애매하네요. 그게. 네. 연주의 이게 정년이라.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보면 정년이 있다라는 얘기는 다른 사람한테 또 하나의 기회를 준다고 생각하면은 그게 또 좋은 젊은 점인데. 친구들한테 그렇죠. 이제 대물림을 한다. 그런 네. 차원에서. 네. 그래서, 뭐, 그분들의 말씀은 빨리빨리 자리를 비워줘야 젊은 친구들이 어쨌든 지금 청년 실업도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음악 같은 경우는 경쟁도 치열하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해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네. 사실은 이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릇이 많다면 네. 우리는 예술이라는 게 다양한 것을 경험하면 할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조금 아쉽습니다. 그럼 음악 감독님도 꽤 오래 하신 것 같은데 얼마나 하셨죠? 저 30년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배운 거 네. 끝나고 나서 활동하지만. 오래되셨어요. 네. 저도 어쩌면 물려줘야 될지도 모릅니다. 물려주시 마시고 이제 정년 없으시다며요. 같이 이제 연주하시고 더 그러셔야죠. 네. 사실은 그거 끊임없이 경쟁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한테 쉽게 지고 싶진 않은데 네. 또 한편으로는 저를 넘는 친구들이 자꾸 나왔으면 좋겠죠. 네, 다음 영상 한 번 더 보시겠는데요. 다음 곡은 뭐 캐리비안 해적? 클라우스 바텔트의 캐리비안 해적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이거 원래는 군관 악기들, 뭐 타악기들 많이 나오는데 네. 현악기만 나와서 맨 처음에 이 편곡을 받았을 적에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런 생각을 처음 했었어요. 편곡은 관악기가 다 있었나요? 아니면? 관악기가 돼 있는 편곡을 원곡을 현으로 편곡된 악보를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받고 보니까 원곡에 갖고 있는 그 느낌을 이걸 어떻게 잘 할 맨 처음 엄두도 안 났었죠. 네네. 이 관을 현악기가 한다? 힘들죠. 그런데
또 거꾸로 생각하면 그런 단점이 장점화될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네. 그래서 현악기의 특징적인 부분을 더 부각시킨다면은 그 풍부한 소리를 그 다이나믹한 소리보다 네네. 그런 걸 한다면 오히려 더 특색 있지 않을까 싶어서 도전해봤고 그게 제일 또 사람들한테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네, 칭찬을 많이 받는. 네, 곡이에요. 저도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아. 오히려 관악 버전, 그러니까 원곡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식상하기도 해요. 네. 그런데 현악 버전으로 된 걸 보니까 좀 더 다른 맛이 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대중과 사람들이 조금 더 새로움을 찾는 거에 대한 걸 잘 맞춰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타이밍이 정말 잘 맞았던 것 같거든요. 네, 네. 예, 그러면은 나무 챔버 오케스트라가 연주해주신 크라우스 발텔트의 캐리비안 해적을 듣고 오겠습니다. 네, 나무 챔버 오케스트라가 연주하신 크라우스 바텔트의 캐리비안 해적이었습니다. 곡이 상당히 파워풀해요. 그렇죠. 젊은 친구들이 많아서. 젊은 친구들이 하면 젊은 기준은 몇 살 때를 말하는 건가요? 제가 뭐 어쨌든 이 평균 연령을 깎아먹는 이용 선생님하고 깎아먹는 거지만 두 분만으로 30대? 벌써 네, 그렇죠. 30대. 네, 30대요. 30대. 30대 초반. 30대 초반. 네. 그럼 거의 30대인가요? 40대도 있나요? 40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30대 중반 이후도 있긴 합니다만, 네. 그러니까 20대 후반. 네. 정말 두 분이 많이 평균 연령치를. 네, 그렇습니다. 네. 영역상에 보니까, 네. 통영국제음악제 프리지 부문 160개 팀 중에 1위를 하셨어요. 네, 네. 네. 어떤, 페스티벌? 음악 페스티벌이죠. 네, 음악 페스티벌입니다. 어떤 페스티벌이죠? 이게 윤희상 선생을 기리는 이제 국제음악제였는데요. 네. 그 음악제가 아주 커졌습니다. 그래서 프린지까지 넓어져서 많은 팀들이 지원해서 네. 청중들한테
보여주고 선수하고 어떤 팀들은 이제 프로 팀들도 나가고 네. 아마추어 팀들도 마치 가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데 이 통영 국제음악제가 좋은 점이 네. 참가한 모든 팀들 중에서 가장 우수한 팀 하나를 선정해서 네. 시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이제 신생팀이니까 어쨌든 뭔가 이력이라는 게 필요한데 그런 것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음악제더라고요. 페스티벌이 아니라 뭐 콩쿨 같은 거였네요. 아니 페스티벌이에요. 페스티벌인데 페스티벌 안에 그런 이제 그 심사위원들이 이제 그런 것도 하나의 재미로 요소를 집어넣어서 네. 해서 저희는 또 그 공연도 즐기고 그다음에 또 상도 받아오는 그런 상금도 많이 주나요? 상금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익숙치 않은 데가 있는데 프린지 부분? 프린지 부분이 뭐죠? 네, 대부분 이제 어느 정도 규모 있는 페스티벌, 그러니까 축제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초청하는 주최 측에서 초청하는 그런 팀이 있고요. 네. 그 팀들은 이제 정말 월드 클래스 같은 팀들이고요. 해외에서는 네. 정말 그다음에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참여시키기 위해서 일반에게도 공개되는 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프린지라고 하는 격까지에서 본 공연을 더욱더 빛나게 만드는 그래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는 그러니까 에딘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서도 되게 유명하잖아요. 우리나라 가서도 거기서 이제 선정돼 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세계 각국의 무대도 들고 아마 지금 통영도 그러한 것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그래요? 됩니다. 통영이 그런 음악 같은 그런 분야들을 조금 많이 지원해 주는 건가요? 제가 갔을 적에는 그 통영음악제가 거의 도시를 전체를 다 그냥 네. 그 축제로 도가니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시민들이 전부 다 그 뭐라 그러나 자원봉사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자긍심도 대단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한 팀이다라고 했더니 통영 좋죠 뭐 그러면서 어떠세요? 저희도 너무 좋았습니다. 좀 특별한 경험이셨겠네요. 네, 한 도시가 정말 축제가 된다는 건 네. 대단한 것 같아요. 뭐 자라 페스티벌처럼 재즈 페스티벌도 있고 그런 네, 거 하나씩 네. 자리 잡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자라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조그맣잖아요, 성. 네. 그래서 그것도 되게 성공적인 그렇죠. 페스티벌이지만. 그렇군요. 통영 대단합니다. 네. 챔버가 이제 13년 되셨다고 하셨는데 네. 인천에 지금 연습실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네, 인천에 온 지 2년 됐습니다. 2년이요? 네. 그러면 그 전에 어디 계셨죠? 그전에는 뭐 부천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일산에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시작은 제가 일산에 살았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가장 가까운데 재본이로 했어요. 그렇죠. 네. 대부분 단장이나 네. 창립자 위주로 움직일 수밖에 네. 없는 거 아닌가요? 저희 집에서 가장 가까운데. 그래서 동선이 제일 잘 군. 네. 그래서 했는데, 이제 단원들을 모으다 보니까, 단원들 대부분이. 단원들 어떻게 모으셨어요? 친구, 그 다음에 지인들, 맨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죠. 그러다가. 와서 해라, 이렇게. 네, 그렇죠.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또 이제 결혼해서 떠나고, 외국으로 가서 가고, 뭐, 아이 낳고 나서 못 나오고, 뭐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단원들이 충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단장님으로 계셨던 건가요? 아니면 다르게 또 바뀌었다가 이렇게 좀 되셨던 건가요? 제가 감투 다 썼어요. 뭐 대표도 했고, 네. 음악 감독도 했고, 단장도 하고, 뭐든지 네. 다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13년이 흐르면서 많이 전문화된 단체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오랫동안 같이 해온 팀원으로서 이제 젊은 친구였지만 네. 벌써 저랑 같은 13년을 같이 지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도 이제 전문가가 됐어요. 어떤 파트가 정해져 있나요? 그렇죠. 이제 안에 단원들 안에서 각자가 맡는 게 돼 있어요. 어떤 게 돼 있죠? 그럼 뭐 악보를 체크한다든지,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지원 사업을 이렇게 지원할 적에 네. 그거 하고 홍보팀 만드는 사람, 같은. 홍보팀 같은. 네. 그 다음에 또 대표직을 맡아줄 만한 친구. 그 다음에 세금, 회계, 뭐 이런 것들도 다 그 안에서 다 나오더라고요. 벤처네요. 네. 좋게 말해서 그런 건데. 네, 여러분 오늘 나무챔버 벤처 대표님을 모셔서 지금 얘기 아니, 나누고 저는 있습니다. 대표하려니까요, 이제. 딱 물려줬습니다. 그냥 감독으로만 있습니다. 음악 감독님으로. 네. 또 정신적인 지주가 되셔야죠. 아니요. 저는 아직 모자랍니다. 이영 선생님이 계시고, 저는 일단은 강하게 억지로 군림하고 네. 있는데, 조금 밀려나는 느낌이에요. 인자하신 분 하나, 이제 푸시하는 사람 한 명. 네, 이렇게. 네.
그렇군요. 그래도 인천에 오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혹시?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새롭게 영입되는 단원들을 모으다 보니까 이분들이 다 거의 다 인천이에요. 그래서 지금 단원들의 3분의 2가 인천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지역 사는 것도 인천이고. 확실히 세대가 많이 바뀌긴 했네요. 다 서울 쪽으로 가는 게 일반 다반사적인 일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고학력자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레슨의 질이 높아지다 보니까 좀 그게 좀 좋아져서 그럴 수도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연주자들의 수준이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들어올 때마다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너무 잘해서. 그래서 그 단원들의, 제가 뭔가 도와줄 게 없나 싶었죠. 네, 네. 그래서, 일산으로 연고지를 2개는 인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럼 인천으로 가자. 네.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기에서 하면은 연고지도 있고, 그러니까 축구를 보면은 편하게. 축구 연고지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럼 그 연고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응원해주고, 네. 네. 그래서 저희도 또 응원을 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술가들이 그렇잖아요. 네. 누군가 도움이 꼭 필요하죠. 왜냐하면 그거밖에 생각 못 하니까요. 그랬을 적에 아무래도 팔이 집중할 수 안으로 있는. 굽을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래도 인천에서 이렇게 좋은 챔버 팀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인천인으로서는 조금 다행으로 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뭐 오디션을 아까 보신다고 하셨는데, 그때 궁금하네요. 만약에 누가 이 단체에 내가 들어오고 싶다라고 네. 했을 때 그러면은 언제 와라 오디션을 보겠노라. 저희는 오디션이 좀 특별합니다. 어떻게 하죠? 1년 동안 오디션을 봅니다. 1년 동안요? 예, 예비단원이라는 걸 두어서, 네. 그 친구가 나무 챔버를 좋아하는지, 자기랑 맞는지, 또 그 친구가, 그 친구를 나무 챔버 단원들이, 네. 서로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지, 네. 그런 것을 1년 동안 점검합니다.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1년 마지막에 결정을 내리게 되죠. 견습사원의 기간이 네. 보통은 3개월인데 거긴 1년이군요. 뭐, 사계절 지나봐야죠. 굉장히 좀 들어가기 힘든 챔버가 돼버리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주 독특한 색깔을 나타내요. 음, 그래서 그걸 또 저희는 깨트리고 싶지 않고요. 그게 전통이 돼 있으니까. 어쨌든 그게 더 좋은 방식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 맞는 단어를 만난다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그건 좋은 네. 혜택일 수도 있고, 만약에 자기 색깔과 안 맞는다라 그러면은 좀 그럴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그게 더 좋은 방식인 것 같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저는 그 방식이 좀 문제점은 있어요. 왜냐하면 좀 이게 전통이 있다라는 건 어떤 면에서 보면 폐쇄적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평하지 못하다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저희가 지키고 싶은 그 가치관이 있거든요. 네. 그 가치관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들끼리 모인다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혼자 하는 음악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네, 거는 네.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네. 근데 대부분 이 챔버, 오케스트라는 많이 아는데 이 챔버라는 단어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챔버가 어떤 거죠? 네. 저도 어릴 적에는 챔버와 룸 이렇게 구분을 잘 못했었는데, 이 챔버가 어떤 거냐면 룸이라고 하는 방보다 좀 큰 규모예요. 그렇지만 방인 건 맞고요. 네. 그 방 안에 들어가서 연주할 수 있는 규모의 음악 단체를 그냥 챔버라고 이제 현대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롱 음악 같은. 네, 그렇죠. 오케스트라도 마찬가지예요. 오케스트라는 그리스 시대 때 그 연극하는 그 원형 경기장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음악가들이 앉았던 자리의 이름이 오케스트라예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규모가 현대에서는 그냥 그런 편성의 음악 단체를 오케스트라라고 이제 부르잖아요. 소규모로. 네. 네. 그래서 챔버도 이제 원래는 원래 본연의 의미에서 이제 음악적인 고유 특수한 네. 것을 뜻하는 네. 단어가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제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되나? 네, 네. 좀 더 쉽게. 네. 방입니다, 여러분. 네, 방입니다. 방. 네. 근데 13년이라는 건 시간은 그렇게 짧은 시간이 아닌데요. 네. 그 시간을 오면서 제일 위기의식? 아니면은, 이때가 정말 뭐 챔버가 위기의식 때문에 의해서 좀 와야 될 것 같다, 완전히 없어질 것 같다, 막 그랬던 적이 있었나요? 위기의식이? 네. 어떤 단체든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13년 되면서 가장 힘든 거는 외부 환경은 언제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어려워지기도 하고,
뭐 어려워지면 좀 덜 먹으면 되니까요. 네. 좀 덜 보면 되고 또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니까 그런 건 네. 극복이 되는데 가장 힘든 거는 사실 아무래도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뭘 모르고 시작했을 적에. 네, 그러니까 시행착오가 뭔가- 좀 많을 시기. 그렇죠. 처음 할 적에는 언제나 장밋빛만 꿈꾸잖아요. 네. 예, 그랬을 적에 당혹스러웠던 점들이 참 많이 일어났었어요. 근데 그때 빼고는, 모든 것은 이제 심리적인 것 같아요. 네. 극복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건 더 이상 위기가 아니에요. 리더의 힘이지 않았을까 그런 거는. 네, 감사합니다만, 네. 네. 그건 저 혼자만은 안 되고요. 단원들이 이렇게 단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네.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단원을 1년 동안 두고 뽑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단결된 우리의 뜻이 어떤,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은 넘을 수 있는 힘이 돼요. 네, 그렇군요. 나무챔버 오케스트라 한 곡을 더 듣고 오겠는데요. 이번 곡은 비발디의 체사테 오마이 체사테, 레옹 번호 684번입니다. 네, 나무챔버 오케스트라가 연주하신 비발디의 체사테 오마이 체사테, 레옹 번호 684번이었습니다. 곡이 되게 어떻게 아기자기하면서 되게 우울하면서 제일 많이 눈에 띄는 게 피치카토? 네네. 튕기는 주법? 예. 피치카토 주법에 대해서. 네, 피치카토는 현악기가 들으면 어떻게 잘못 들으면 가야금 같은 그런 소리가 그렇죠. 나죠. 그래서 잘못 연주하면 두구당 해가지고 좀 듣기가 좀 거북해져요. 현악기를 하시니까 잘 모르실 텐데 네. 일반인들은 피치카토를 되게 신기해요. 그래요? 네, 되게 신기해요. 튕겨서 친다는. 유진박 씨가 이제 코드를 집어서 막 기타처럼 치는 행위를 했을 때 사람들이 우와 저건 뭐지? 라는 걸 되게 했었고 현악기에서 피치카토 주법을 되게 신기합니다. 예, 제가 너무 오래 했나 봐요. 무뎌져서 그런가 보죠. 네, 네. 그 피치카토 되게 하기는 쉬운데 같이 하긴 되게 어려운 주법이에요. 맞추기가. 네, 맞추는 게. 왜냐하면 이게 그냥 소리가 길면 좋겠는데 그냥 툭 치고 나오잖아요. 그 피치를 같은 시간에 딱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좀 많이 훈련돼 있지 않으면은 피치카토는 아주 불편한
음악 중에 기법 중에 하나예요. 그렇군요. 뭐 국악적인 시도도 많이 해볼 수 있겠네요. 가야금 뭐 산조 같은 경우나. 그럼요. 지금 뭐 국악하고 같이 콜라보레이션 하는 서양악기들 중에서 농현이라든지 비브라토를 좀 더 넓게 해서 뭐 가야금에서 하는 것처럼 좀 소리 파장을 변조시켜가지고 그렇게 네. 시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황병기 씨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네, 그분. 그 바이올린에서 그러니까 그런 국악기적인 소리를 찾다가 보니까 가야금처럼 바이올린스러운 현악기스러운 악기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지금 연주법에 대한 또 연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네. 있어요. 그래서 어찌 들으면은 이게 바이올린인지 해금인지, 그렇죠. 또 어떨 때는 가야금인지 검은건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네. 네. 그 정도면 연주 많이. 근데 이 곡 같은 경우에는 네. 저도 이제 몰랐던 사실인데 영화 네. 박찬욱 감독의 친절한 금제씨 예. 그걸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OST로.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사실은 비발디 곡인지는 전혀 몰랐어요. 저희가 지금 들려드리고 있는 이 곡들이 대부분 이제 지원돼서 선정됐던 곡들이에요. 그래 네. 시네마 콘서트라고 하는 네. 타이틀의 OST만. 그래서 영화음악을 출연했는데 네. 저희는 그게 이제 친절한 금자씨에 나온 건 줄 알았죠. 네.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단원 중에 한 사람이. 그 뭐야? 그랬더니 비발디 거래요. 네. 그래서 그건 뭐야? 그거 어디서 나온 거야? 그래서 이제 뭐 어디에서 나왔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좋네. 하자. 비발디 칸타타에서 나왔던. 네. 뭐 1화로 보자면 이제 어떤 영화 음악 감독 같은 경우에는 말러의 교향곡을 듣고 그 중간에 한 악장을 듣고서 바로 당장 섭외하라고. 말러가 죽은 지 거의 100년이 돼가고 있는데 당장 섭외하라고 막. 그래서 영화 음악에서 이런 클래식을 많이 이제 차용해가지고 네네. 마치 그 곡인 양 쓰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영화 크레딧에 뒤에 다 그렇게 넣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 모르고 안 보죠. 모르고. 그러니까 저도 뭐 딱 나오면은 바로 네. 일어나기 바쁘니까. 네. 근데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네. 공연을 통해서. 네, 그런 시도들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나무 챔버가 그런 시네마 콘서트나 여러 가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팝스 오케스트라 같은 색깔이 좀 짙은 것 같은데 그 성향 자체가 팝스 오케스트라인가요? 아니죠. 클래식 전문 연주단체인데요. 클래식이요? 네. 팝스럽다라고 인식을 갖는 거는 고마운 일이에요. 네. 왜냐하면, 저는 연주자가 연기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모차르트를 연주할 때 모차르트스럽고, 네. 그 다음에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말러라면 말러스럽고, 네. 그 다음에 팝적이면 재즈하면 재즈스러워야죠. 네. 근데 클래식 하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그렇게 연기자가 다른 작품에 그렇게 몰입돼서 거지에서 왕으로 네. 깡패에서 선한 사람으로 다 네. 연기할 수 있듯이 연주자가 그렇게 될 수 있으면 네. 대단히 좋은 칭찬입니다. 그런 메소드 배우 같은 그런 걸 만들어 간다면 이상적이겠네요. 네네. 그래서 클래식 선곡이나 이런 뭐 뉴에이지 혹은 팝 그다음에 클래식의 이제 여러 장르를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 건데 그 선곡하시는 거는 이제 음악 감독님 직접 하시나요? 네. 일단은 많은 제안을 할 수 있는 것을 끌어모읍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협의를 하죠. 그러니까 그냥 얘기하면은 사실은 어떤 것부터 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네. 근데 다행히 이제 초기에가 아니라 이제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네. 나무챔버가 앞으로 어떻게 해 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명확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선곡을 하게 되죠. 그래요? 그런데 선곡의 가장 큰 기준은 당연히 청중입니다. 네. 네, 들어서 좋고 들었을 적에 내 마음속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걸 반응이 오는 네, 그분들이. 네. 반응에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절로 그렇게 느껴지게 그렇게 되는 곡을 무치 연구를 많이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런 다른 신생 챔버가 또 언젠가 또 생기고 앞으로 생길 거 아니에요. 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지휘자나 음악 감독님들한테 그런 선곡에서의 노하우 살짝 요 정도부터 먼저 시작하는 게 좋겠구나라는 그런 거 조언해 줄 게 있나요? 두 가지 방향을 놓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네. 처음은 당연히 자기의 연주자로서의 성장이죠. 네. 그러니까 청중을 보지 못했으니까. 네네네. 그것에서 자기가 배울 수 있는 아카데믹한 부분을 꼭 네. 하나 갖고 오시고, 네.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청중을 경험하게 되니까 네. 우리가
청중을 빼놓고 연주한다는 건 생각도 못 하잖아요. 네네. 그 사람들이 사실은 주인공이에요. 네. 연주자와 무대, 이 사람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사실은 청중이 주인공입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뭔가 움직임이 일어나야 저희가 한 일이 옳은 일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청중을 생각하는 선곡, 네. 그 다음에 자기가 발전할 수 있는 선곡, 네. 이 두 가지를 꼭 병행을 하고 싶어요. 클래식이라는 장르 자체도 어떻게 보면 진보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옛날에처럼 고상한 음악, 뭐 나 클래식 들어 여기서 이제 연주자들조차도 이제 그런 마인드였다가 이제 조금씩 대중화를 하는 단계에서는 대중화까지는 전달하지 못하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런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이제 듣기 쉬운 음악들을 하면서 조금 더 이제 포괄적으로 먼저 접근하려는 시도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선두주자는 지금 나무챔버가 1위를 좀 담당하고 있다고 보고 있네요. 네, 그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발디의 한 곡을 좀 더 듣고 싶은데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가가지고 듣지 않았습니까? 비발디의 두 대의 첼로 협주 곡인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좋았어요. 아, 그랬어요? 바로크 음악, 이제 바하, 네. 비발디, 뭐 스카롤라티 여러 가지를 좀 많이 들어왔던 편이었는데, 네. 이제 뭐 2000년대 이전에는 교과서적인 연주를 좀 하려서 템포를 좀 안정시키면서 조금 더 깔끔하게 연주하는 게 아주 일반 다반사적인 연주였는데, 네. 그 이후에는 이제 조금 이제 연주 기술이 향상됐으니까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스피드를 약간 올리는 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저는 이제 나무챔버가 연주하는 두 대의 첼로를 듣고 일단 템포를 빨리 당기시니까 듣기가 먼저 솔깃하다고요. 예전에 듣던 음악들하고 워낙 다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그걸 그게 의도하신 건가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요? 아니었는데 이 두 젊은 연주자 그 친구들이 네. 너무 왕성하고 실력도 좋고 네. 그리고 한번 거기에 빠지니까 정신없이 빨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말린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연주를 딱 해놓고 나서 폭주를 몇 했군요. 번, 네, 폭주를 한 거죠. 그래서 연주를 딱 해놓고 나서 맨 처음엔 나무를 했어요. 이게 이게 음악이냐. 아. 근데 몇 번 하다 보니까 저도 익숙해진 거예요. 나름. 이거 괜찮은 거네. 네. 그리고 나서는, 이런 연주를 하는 팀이 있나 봤더니, 유튜브 많이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 곡을 연주하는 팀들을 봤더니 저희가 제일 빨리 하는 거예요. 예. 네. 그리고 또 연주도 잘하니까 그동안 폭주라고 생각하는 거는 자기 감당 못할 적에 문제제가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친구들이 감당을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 돼버렸네요, 그러면. 네네. 그래서 그냥 이것도 하나의 특색이 되겠다 네.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연주하라. 얼마든지 해주겠다. 네. 네. 네, 그 피아노의 이제 글렌 골드처럼 네네. 글렌 골드가 이제 색깔을 완전 바꿨던 것처럼 현악기에서도 이제 이런 그룹들의 시도가 달라지면서부터 음악적인 재해석이 바뀌다 보니까 또 재밌어요. 다른 그쵸. 시도가 되는다 보니까. 네네. 예. 그 젊은 친구들이 그러니까 젊은 게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저 같으면은, 일단 선입견이 먼저 생겨서, 배운 것이 있다 보니까 선입견이 네. 생겨서 어때야 된다. 그 선을 넘지 못하는데, 네. 젊은 친구들은 멋있잖아요. 이거 하면 다 끝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남자들이 네. 때로 멋있어요, 진짜. 네. 절충이 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제 네. 경험자들이 절충해주고 뭐그 단원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능력치를 끌어올린 거네요. 네. 아니요. 끌어올린 게 아니라 갖고 있는 있었던? 걸 아, 보여주는 네. 거예요. 표출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발견할 때마다 너무 기뻐요. 클래식 연주들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게 자기가 배워왔던 거에서 이제 클래식은 항상 그 한계선까지는 누구나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그 이후의 영역까지 올라가는 데 있어서 그 시기가 얼마큼 걸리는지는 다른데 그걸 좀 뚫어주시는 역할을 좀 하신 것 같네요. 어떻게 보면. 네. 뭐 제가 할 일이 그거 아닐까 싶습니다만, 네. 좀 경험자의 날리고 조언. 싶긴 합니다. 지금도 너무 빨라서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 네. 그러면 비발디의 두 대의 위안 첼로, 위안을 위한 협치곡, 리옹 531번 듣고 오겠습니다.
나무 챔버 오케스트라가 연주해주신 비발디의 두 대를 위한 첼로 협주곡 리옹 531번이었습니다. 역시 그렇죠? 화려하죠. 그렇죠. 이 스피드, 그러니까 첼로든 뭐든 이렇게 화려한 비르투오적인 이런 색깔 같은 게 나왔을 때 일단 시선을 끄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런 뭐 바이올린에서의 파가니니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워낙 사람들이 눈길을 끄는 것처럼 네. 일단 이렇게 스피드가 들어가면 무조건 화려해 보이니까 그냥 네, 막 그런 거기다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거기서 심호흡도 어마어마하게 해요. 그래서 숨소리도 막 대단합니다. 네, 어쨌든 되게 좋은 네. 연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나무 챔버 오케스트라 이제 조사하고 여러 가지 보는 중에 보다 보니까 피아졸라 연주를 하신 팀이더라고요. 네, 피아졸라도 있습니다. 챔버로 연주하는 팀이 근래 있었나요? 저는 못 본 것 같아가지고. 네, 이제 조금씩 연주를 합니다. 다른 참, 팀들이요? 다른 팀들이요. 네. 뭐 세계적으로는 뭐 또 많이 하고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조금씩 하고 있어요. 아, 이제 조금씩 알려주고 있다라는 네. 건가요? 아니요. 피아졸라는 알려진 지 한 10년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지방에 있는 어떤 학생이 자기 연주를 하더라도 피아졸라는 네.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대 쪽으로 분류가 돼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현대곡이니까. 네. 그런데 현대곡이라고 하는데 분리가 좀 이건 애매해요. 네. 그 탱고는 좀 종류가 여러 가지더라고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탱고에서 뭐 컨티넨탈 탱고라든지 아니면 아르헨티나 네. 그다음에 지금 피아졸라가 하고 있는 누에보 탱고라고 하는 네. 것이 있는데 각자는 네. 자기들이 다 탱고라고 합니다. 원조라고 오리지널. 하죠. 네. 자기네들이 원조여서 자기들이 탱고다. 네. 근데 대부분은 탱고 어디 거야?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은 스페인. 네,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아졸라도 어느 나라 사람이냐? 그러면 스페인이지라고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네, 그렇죠. 뭐 피아졸라가 아시겠지만 스페인 사람인가요? 아시면서 이태리 사람이죠. 네. 네. 자기 할아버지가 아르헨티나로 이주해 가서 네. 거기에서 이제 뿌리 박은 사람인데 네네. 탱고를 배우고 그다음에 뉴욕으로 가서 활동을 해서 네. 네. 클래식도 배웠어요. 네. 클래식도 배웠는데 거기도 뭐 일화가 있지만 좀 나중에 알려지게 됐어요. 네네. 그러고 나서 아마 이제 피아졸라를 재조명하는 네. 일단의 움직임들이 클래식계에서 일어납니다. 네네. 클래식은 그동안에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너무 뭐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뭐 윤희상, 베베른, 뭐 알반베르고 뭐 현대적인 뭐 네. 펜데르키 무조 음악들 말씀하시는 그런 거죠? 것들이 오다 보니까 이게 네. 안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피아졸라가 들어요. 피아졸라가 딱 나면서 네. 듣자마자 이건 막 눈물이 흘리고 막 네. 연주가들도 미치게 만들고 네. 듣는 사람들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광풍이 불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안 하면 연주가에 못 껴요. 그래도 네. 그래서 저희 남은 챔버는 요즘에 또 이제 현악한 사람들은 네. 피아졸라를 한 번씩 건드리고 네. 해봤냐? 못 해봤어? 그럼 이렇게 돼요. 얼마 전 이태리 갔다 오셨잖아요. 네. 거기서 또 뭐 이런 걸 또 다른 게 보시는 건가요? 거기는 또 다른 거 있지만 네. 역시 피아졸라는 누구나 다 알더라고요. 음. 누구나.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친구들한테 저희가 연주한 것들 보여줬어요. 그 네. 피아졸라. 그걸 보여줬더니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감사하게도. 네. 하여튼 근데 그 피아졸라는 클래식에서도 새로운 장르의 네. 것이라고 환영하지만 클래식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렇죠. 약간. 근데 탱고 쪽에서는 이걸 탱고라고 또 안 봐요. 탱고라고 또안 봐요? 네. 근데 양쪽에서 다 하죠. 그게 피아졸라의 힘인 것 같아요. 네. 작곡가 한 명의 힘이. 네, 그래서 대단한 작곡가입니다. 네. 근데 이제 좀 이따 보시게 되겠지만은, 이제 영상을 보시게 되겠지만은, 이제 연주 기법상으로 봤을 때 좀 특이한 점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활을 조금 많이 강하게 튕긴다거나, 아니면은 활을 이용해서, 이 꼴레니 주법처럼 활 대를 쓰진 않지만은, 이 살타투처럼 완전히 활을 튕겨서 치는 그런 주법들. 그 네. 되게 신기한데, 그런 거가 뭐죠? 어떤 거죠? 탱고는 예쁘게 키면 안 된대요. 아, 예쁘게. 네, 예쁘게 키면 안 돼요. 클래식처럼 아주 깔끔하고 정돈되게 키면은 클래식 탱고가 안 된대요. 네. 그러니까 제 친구한테서 사실 좀 배웠어요. 네. 예, 탱고를 연주하는 법을. 네. 다행스럽게도 좋은 친구를 뒀어요. 네. 좋은 연주자였나 보죠? 이 친구가 네. 피아졸라가 직접 연주했던 콸텟 팀의 바이올리니스트한테 배웠어요.
그래서 그 사람, 수제자 같은 느낌이네요, 거의. 글쎄요. 뭐 자기는 수제자라고 하는데 저보다 못해요. 그런데 어쨌든 그 친구가 바로 직접적으로 배워와서 네.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래서 저도 배웠죠. 그래서 연주할 적에 좀 가르쳐 달라. 나머지는 뭐 그래서 직접 와서 지도도 좀 해주고. 네. 그래서 저희가 피아졸라 또는 이제 탱고라고 하는 장르의 그것을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그 친구가 많이 도움을 줬죠. 그럼 우리나라 따지면 가야금 명인의 팀에 한 분이 와서 가르쳐 준 게 된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게 괜찮은데요? 네. 어. 그래서 뭐 정통성도 세우고 저희도 배울 걸 제대로 배웠어서 너무 좋아요. 뭐 이태리나 뭐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메시만 있으면 됩니다. 뭐, 네네네네네. 축구 많이 보세요? 네. 국가대학만요. 취미는 뭐 이런 악기 말고는 뭐 있으신 거예요? 취미 없어요, 취미가. 오로지 음악이 음악이신가요? 취미여가지고, 네. 네. 그러니까 음악 살다 보니까 네. 그런 때요. 근데 이게 사람을 또 많이 만나게 해주다 보니까 네. 사람 만나는 거 취미? 네.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김무원 음악 감독님 맡때 피아졸라라는 존재가 좀 다르게 느껴졌어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좀 많이 홍보 대사가 되시네요. 네네. 네. 네, 한편으로는 저희한테 소중한 레파토리 제공해 주신 분이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아시는 하겠습니다. 지인분이 나무챔버 오케스트라를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공연을 보셨대요. 근데 네. 그 공연이 피아졸라 그때였어요. 그랬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분은 되게 많이 지금 이 영상들을 보시고 되게 반가워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합니다. 같이 오늘 이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꼭 보고 싶다고 뭐 아이고. 먼저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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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나무챔버 오케스트라의 곡을 하나 듣고 와야겠죠? 네. 피아졸라의 그랜드 탱고 세 곡을 들을 건데요. 그랜드 탱고, 망각, 겨울을 듣고 오겠습니다.
나무 챔버 오케스트라가 연주해주신 피아졸라의 그랜드 탱고 망각 겨울이었습니다. 네. 연주회장이 여기가 어디죠? 메이필드 호텔이 있어요. 강서구에 있는. 거기가 원래 공연장인가요, 거기? 공연장이 아닌데, 네. 거기 회장님하고 아는 네. 이사님이 저희 연주를 보고 나서 네. 좀, 거기 가서 좀 놀아달라. 그냥 립세션장 같았던 느낌이군요. 근데 그걸 무대로 꾸민 건가요? 네, 회장님도 클래식 음악을 되게 좋아해서 네. 거기에다 파이프 오르간도 만들어 놨어요. 네.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좀 많은 음악가들이 모였으면 좋겠다. 네. 그러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오픈식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앞으로도 계속 음악가들 초대해서 그런 연주를. 네, 그걸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전 이 영상이 3박자가 맞았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바람이 너무 잘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뒤에 배경 나무들, 그다음에 연주곡, 그다음에 연주. 이게 너무나 잘 맞아 떨어져서 앞으로 이런 연주 영상을 찍으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너무 잘 나와가지고. 네, 저도 사실 공연장이라고 할게요. 네. 거기 공연장을 보고 나서 너무 놀랐습니다. 이런 데가 있다니. 울림도 되게 좋아요. 네. 그래서 연주자도 너무 행복하고, 네. 그 다음에 보는 사람들도 너무 행복하고, 네. 그냥 거기서 음악하면 딱이에요. 소위 말하는 울림통이 좋군요. 네네네. 모래도 다 에코 효과. 시각적인 것도 좋고요. 네. 그러니까 겨울에도 해봤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여름에서도 해봤는데, 네. 겨울은 겨울대로 좋고, 여름은 여름에도 좋고, 눈 오면 배경이 나오면 밤에도 좋고, 그냥 야경. 이미 그냥 그거겠네요. 네. 정말. 청중들이 이미 음악에 도취될 준비 다 되어 있고. 분위기 자체가 그러니까 시각적인 효과를 이미 그렇게 해서 만들어주고 있는 거네요. 근데 네. 그게 뭐 VCR이나 그게 아니라 이미 자연을 통해서 이미 만들어진. 네네. 와, 이거 최상인데요? 최상이에요, 최상. 그래서 좀 많이 연주하라고 다른 친구들한테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저도 다음 독주회 때는 이제 뒤에 투명한 유리를 두고 네. 나무를 두고 하면 네. 좋은 팁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피아졸라 연주와 다른 것들 이제 다음에도 이제 그런 공연들에 대한 것들을 좀 영상도 많이 찍어서 좀 많이 배포하시면서 많이 좀 알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아졸라 여담인데 저는 이제 그거 볼 때 보면은 이제 솔로로 하시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 한 장면에서 완전히 그 울음소리 같은 느낌? 그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완전히 절규하는 듯한 소리의 장면이 한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그게 원래 저는 궁금했어요. 개인적으로 그게 피아졸라가 그렇게 막 얘기할 때 울음소리 같은 거를 내기 위해서 곡을 쓴 건지 해석을 하시면서 진짜 거칠게 표현을 하시면서 아주 정말 절규를 하시더라고요. 그 네. 장면이 의도된 건지 작곡가의 뜻인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해요. 사실 의도된지는 모르겠습니다. 작곡가가 의도한 건지도 모르겠고, 근데 연주를 하시다 그 음표에서 보면은 네. 모차르트라든지 베토벤에서 그 나름대로 그 느낌이 있어요, 감흥이. 네. 근데 피아졸라 할 적에는 뭔지 모르는 마음에서 격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네. 마치 어떻게 대사를 치라. 듣는 사람도 그래요. 네. 그런 얘기가 돼서 그냥 저는 외친다는 느낌으로 합니다. 네. 그리고 절규하는 것처럼. 그러면 제가 느낀 게 맞는 건가요? 네,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연주하면서 처음으로 눈물이 글썽해 본 적이 있는데 그 곡이 그 피아졸라 곡이에요. 네. 그래서 연주할 적에 이제 땀도 많이 오는데 그 중에 눈물도 하나 있었어요. 네. 좋은 경험이에요. 연주하면서 청중도 의식 못하고 네. 음악도 의식 못한 채 그냥 그 음표들 속에서 제가 연주하는 거예요. 되게 부러운 느낌이네요, 그거는. 네. 네. 저도 그런 곡을 써야 되는데. 그러실 것 같아요. 너무 좋은데? 네, 알겠습니다. 이런 공연들, 이제, 이건 음악에 관련된 얘기였잖아요. 네. 근데 음악 이외에 아까 말씀하신 뭐 콜라보도 많이 하셨다고 그러는데, 다른 장르와의 접목? 그런 것도 많이 시도를 해보셨나요? 네. 어떤 사실은, 거 요즘 콜라보라고 하면은 다른 장르의 음악들과, 그러니까 네. 재즈와 음악, 클래식, 음악과 음악, 그런 거 하는데, 저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장르하고 해보고 싶어요. 그게 뭐가 있을까요? 사진과 음악. 사진과 음악. 또는 좀 뭐였죠? 의상과 음악. 패션쇼 같은 느낌으로 하면서 그런? 패션쇼가 되면 음악회가 아니죠. 네.
그런데 이건 공연이고 퍼포먼스 해야 되고, 네. 이게 음악회라고 해서 사람들이 볼만하고 들을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볼만하기만 하면 그냥 그거는 좀 뭐 제작 발표회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무대 공연으로 끌어올리려고 한다면 네. 상당히 여러 가지 연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또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이상한 걸. 이제 좀 식상해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좀 새로운 걸 찾는? 아니요. 그게 제가 목표라는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그게 거죠? 뭐냐면 음악은 네.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클래식 음악을 하면 이런 대접을 받아요. 사실 그렇게 돈을 많이 못 벌지만 네. 굉장히 귀족으로 같은 그다음에 범접할 수 없는 아주 고상한 사람. 아, 네. 네, 악기를 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네, 그런 얘기 제가 대접을 받아서 맨 처음엔 그것을 즐겼습니다. 네. 특별한 대접을 받아서 고맙고 감사하고. 네. 근데 그러면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건 제가 음악을 통해서 제 삶이 바뀌어 왔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한테도 주고 싶은데 여전히 다른 부류의 것으로 보고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걸 발견한 순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좀 더 접근성이 쉽게 하고 싶다. 네. 그러니까 삶 속에 음악이어야 돼요. 네. 음악보다 당연히 인간이 더 중요하죠. 네. 인간보다 더 음악이 더 중요하진 않아요. 네. 클래식이 인간보다 위에 있다? 안 그래요. 네. 특별한 계층이 있다? 아니에요. 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구나 즐길 수 있고 누구나 그 감동을 느낄 수 있는데 그것을 옆으로 갖고 가게 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될 것 같은 건데 되네. 네. 그러네. 저희는 그걸 자주 느끼는데 네. 이걸 일반 사람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싶은 거죠. 특별한 거 아니고 싶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도전이 저로서는 되게 미션입니다. 네, 그런 클래식 연주자들이 좀 깨트려야 될 사고방식 중에 하나를 지금 먼저 깨트리신 것 같아요, 이미. 예. 어쩔 수 없는 거라기보다는 이게 젊은 친구들도 하고 있어요. 네. 어떻게든 하려고 하고 있고, 음악이 갖고 있는 원래 목표는 네. 사람에게 이로움을 주기 위한 거가 돼야 되는 그러면 거거든요. 나무 챔버라는 이름과도 잘 어울리네요. 그런 네네. 의미에서 보자면은. 그렇죠. 그 사람을 위해 해야 돼요. 원래 그 이름을 지을 수밖에 없는 의미였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런 도전을 하고 그런 것들을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나무 챔버가 지향하는 음악적인 색깔하고도 비슷하게 될 수가 있네요. 뭐 지향하시는 네. 음악적인 색깔이 있으신가요? 음악적인 색깔보다는 저희 가치관이라고 그러겠죠. 가치관이요. 이제 음악을 하고 우리가 살아갈 적에 어떤 가치관 가지고 되게 살아가잖아요. 맞는 얘기네요. 음악관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좀 국한된 얘기네요. 가치관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걸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치관이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네요. 네. 사람이 살아갈 적에 원칙이 있듯이 네. 음악으로 어떻게 하고자 하는 원칙이 있는데 네네. 저희가 하는 원칙은 저희가 표현하고 저희가 애써 뭔가를 만들었을 적에 그것을 청중들은 연구할 필요는 없어요. 네. 연구는 전문가들이 하는 거고 청중들은 그냥 즐기면 돼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모른다라는 것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오히려 미안해했어요. 그리고 아는 사람들이 더 클래식을 들으려면 니들이 와서 좀 공부하고 와서 들어라. 그런 느낌인데. 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왜 전문가가 있어요? 그거 모르는 사람한테 가르쳐줘야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전문가가 전문가라고 너무 사랑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인문학이 지금 우리한테 많이 각광을 받잖아요. 네. 네가 주인공이고 네. 내가 주인공이잖아요. 네네. 음악 전문가가 왜 있어요? 그 사람들 도우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도와줘야 돼요. 그 사람들이 모르다고 해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몰라도 괜찮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다. 네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공연에서는 애써 설명하지 않아도 그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을 무지무지 찾습니다. 제가 느낀 바로는 그거네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자면은 지식인들이 전달하는 데 있어서 뭐 금난세 같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말로 풀어서 그걸 전달했던 방식이라고 한다면 나무천 오케스트라는 그걸 순수하게 음악을 통해서 음악을 전달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네. 아주 그런 취지라면 음악 본연의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어떻게 보면. 네. 그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미 벌써 성공하신 것 같네요. 많은 사람들이 벌써 연주하는 프로그램과 음악만으로 벌써 그런 감정을 듣고 있다라 그러면은 이미 잘 가고 계신 거라고 보면 돼요. 과찬이십니다. 아직도 멉니다. 아닙니다. 저도 그러니까 음악을 한다면 했고 들었다면 들었던 사람인데
그 정도까지 저도 그렇게 느낄 정도면은 감사한 네. 일이죠. 고맙습니다. 하여튼 뭐 너무나 잘 가고 계신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반갑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또 행보가 또 어떻게 되시죠, 이제? 네, 그래서 도전할 것이 되게 많습니다. 앞으로는 바로 7월 달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지역 상권과 같이 콜라보해서 공연하는 형태였거든요. 어떻게 하면 음악이 지역 상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느냐. 그런 것처럼 요번에 해봤는데 가능성을 하나 잡았어요. 어떤 거를 오셨어요? 네. 뭔가 그를 도와주면서 네. 또 저희도 도움을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어떤 모티브를 잡았어요. 네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거 하고 여러 장르의 콜라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거에 대한 도전. 그러니까 인천이 문학의 도시잖아요. 네. 네네. 그래서 지금 문학하고 음악하고 접목시켜서 네. 하는데 물론 그게 이제 오페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음악극도 있고. 네. 근데 좀 다른 형태의 것들로 도전해 보고 싶어요. 아, 그렇군요. 네. 많은 또 새로운 작품으로 또 여러 가지 좀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되게 많이 긴 시간 동안 아주 네. 정말 감사하고요. 아이고.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남친보가 인천에 온 지 겨우 2년밖에 안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가 저희의 고향이 되고 연고지가 됐습니다.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애써보겠습니다.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오늘 너무 많이 수고하셨고요. 네. 이제 다음에 이제 연주회장에서 뵙는 건가요? 근데. 그리고 뭐 이제 다음 회차면은 이제 나무 콜텟이 나와서 실 연주. 예, 그렇겠네요. 네. 네. 다음 뭐 소개 또 해주세요. 해주세요. 네. 네. 오늘은 이 시간에서 마치고요. 다음 회차에는 이제 여기 계신 김무건 음악 감독님과 함께 나무 콜텟이 나와서 연주를 하실 거니까요. 다음에도 많은 시청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네. 네, 다음에도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에 좋은 연주 부탁드리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나무 챔버 오케스트라를 만나보았습니다. 문화의 본질은 공산품이 아니라 농작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는 모든 문화의 본질은 대지에서 심고 손으로 가꾸는 것,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람들에게 결시되는 것입니다. 나무가 나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더불어 숲이 되어 지키자. 책 더불어 숲에서 고 신영복님의 말씀입니다. 음악이라는 한 장르에 머물리지 않고 사람과 문화를 누리고 향유할 수 있도록 기쁨과 감동의 자리를 만들어가고 싶다는 나무 챔버 오케스트라. 다음 시간은 나무 콜텟을 모셔서 연주와 음악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PD의 김성화, 작가 금희, 제작 지원의 주한영상미디어센터, 저는 피아니스트 봉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악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조언이나 또 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졸업을 하고 이제 사회에 나왔는데 직장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그 일을 그만두고 자기가 정말로 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악기인데 그것을 놓고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기억에 남는 날은 항상 연주하는 날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연주를 할 때면 기분이 너무 좋고 저도 그 무대에서 저한테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감동을 연주를. 받고, 예, 그 연주에 저도 감동을 받고, 물론 관객들에 대한 것도 있지만 저는 저한테도 더 감동을 받고 그거에 대해서 또 융합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관객들한테도 또 에너지를 받기도 하고. 맞아요. 네. 굉장히 저희는 진짜 친목 동호처럼 완전히 끝나고도 항상 나가서 식사 같이 하고 네. 이외의 자리에서도 많이 만나서 얘기하고 그러고. 저도 방금 전에 연습 장면을 봤는데 굉장히 사이가 좋고 굉장히 가족 같은 분위기더라고요. 화기애애하잖아요. 네. 그게 장점인 것 같아요. 나에게 음악이란 무엇일까요? 음악이요. 이제는 정말 없으면 안 될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소중하고 언제나 꼭 같이 있어야 됩니다.